저는 몇 년 전에 건물 내부 공사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저와 사장님, 동료 직원 2명이 전부여서 모두 서로 친한 편이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한가한 날이면 우리는 자주 스키를 타러 가곤 했는데 회사가 나고야 외곽 지역에 있어서 19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스키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밤 12시쯤에 출발하면 항상 새벽 서너 시경에 도착했기 때문에 한숨 자고 나서 스키를 탔었는데 그날도 우리는 평소대로 자정 무렵에 회사에서 출발하여 19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절반쯤 가면 도로가 좁아지는데 그 무렵에는 오가는 차들도 대부분 트럭이거나 우리처럼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전부였죠. 운전은 사장님이 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동료 직원인 K와 Y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뜩 신이 나서 아이처럼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는데 사장님이 뒷길이라도 좀 찾아보자고 하더군요. 인적이 드문 뒷산이랄지 미스터리 스팟에 가는 걸 꽤 좋아했던 저는 대찬성이었고 우리는 19번 국도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산길로 향했습니다. 잠시 앞으로 달리고 있자니 또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나왔고 딱히 다른 길도 없었던지라 그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다시 5분쯤 가보니까 양옆에 논이 있는 보통의 시골길이 나왔는데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해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들 별거 없구나 하며 슬슬 돌아가려고 할 때 길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가 하얀색 원피스에 흰 양산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차린 순간 전 저도 모르게 차에 있는 시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있었고 차는 시속 5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죠. 저는 사방이 어두운 데다가 졸려서 헛것을 본 거라 여기며 별 생각 없이 여자를 지나쳐 갔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5분 정도 그대로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먼 길거리에 또다시 흰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흰 양산을 쓰고 서 있는 겁니다. 짧은 머리를 하고 있던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어두운 길거리에 여자 혼자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돌려 사장님을 바라보자 그 역시 절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봤어? 예. 사실 난 아까 전에도 봤어. 저도 봤어요. 이거 위험한데. 진짜 무서운데요. 뒤를 돌아보니 동료 직원들도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인상을 쓰고 있었고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갈지 이대로 계속 앞으로 나갈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조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 후로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다른 길거리에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걸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사장님은 핸들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밀착을 해서 그렇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퉁이를 돌았을 때 우리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리와 거리 사이에 그리고 다음 길거리에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도로 옆에 무수히 줄을 지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를 보며 씩 웃고 있었고 두려움을 참을 수가 없던 저는 조수석에 몸을 딱 붙인 채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과 발 사이에 검은 머리카락을 한 여자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찾았다! 그런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린 모두 기절한 상태였고 차는 논두렁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넷이었던 터라 차는 꺼낼 수가 있었지만
그날은 스키고 뭐고 곧장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인 K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K의 짐가방 위에 하얀색 양산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물건을 가져온 적이 없었고 누군가의 소지품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걸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문제의 그 양산은 사장님이 가까운 절의 사정을 설명한 뒤 공양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가 4살 때 일입니다. 당시 집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공중 목욕탕에 자주 가곤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여탕에 갔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를 따라 목욕탕에 간 저는 탕 안에서 헤엄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목욕탕 옆에 계단이 있고 문이 달려있더군요. 그 문이 왠지 마음에 걸렸던 저는 열심히 헤엄을 쳐서 그 앞까지 다가갔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에 달려있는 커다란 열쇠구멍의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구멍 안은 저편에 무언가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았고 처음엔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열쇠구멍을 들여다봤는데 어렴풋한 빛 사이로 보일러와 비슷해 보이는 기계가 보였습니다. 뭔가 굉장하다는 느낌에 몰두를 하여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저는 문에서 갑자기 눈을 떼었습니다. 그냥 지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문의 맞은편에서 뭔가 이상한 기색을 느껴서 그랬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열쇠 구멍에서 마이너스 드라이버의 끝부분이 확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 목욕탕에 자주 가긴 했지만 다시는 그 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의 일이라 그런지 전 그 일을 금세 잊고 평범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대청소한 뒤 전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 목욕탕에 가게 되었고 청소 도중에 찾은 잡동사니 장난감을 애지중지 싸들고 가서 깨끗하게 씻은 후 탕 안에서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문제의 그 열쇠구멍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공포를 한동안 잊고 있었고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품에 안고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 달려진 열쇠구멍을 들여다보니 지난번과는 달리 구멍 저편에 무언가 덮여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잡동사니 바구니 속에 있던 젓가락을 꺼내어 그것을 천천히 구멍 안으로 밀어넣었고 그러자 문 너머에서 무언가 우당탕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젓가락에서 손을 떼버렸고 젓가락은 부들부들 떨리면서 열쇠 구멍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니 그 끝부분이 몇 센치 정도 접혀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전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고 다음날 우리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 년 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전에 살았던 그 마을로 놀러가게 되었고 가장 먼저 어릴 때 친구들과 모여서 놀던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왠지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신사에 제 또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사안 뒤편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앞에는 어떤 남자가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를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투명하다 싶을 정도로 흰 머리카락에 토끼같이 빨간 눈. 그는 우리가 어릴 때 미키라고 부르며 무서워했던 마을 청년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알비노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폭력을 쓰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 괴상한 행동을 일삼는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 빨갛게 빛이 나던 미키의 왼쪽 눈이 완전히 못쓰게 돼버린 것을 말입니다.